2차 방정식인데 우리가 이제 복소수를 배우고 2차 방정식을 다시 정리를 하는 거야. 이제 방정식이고 뭐 단어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판별식 문제고 판별식으로 그냥 단어를 구분을 해놨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분각에서 관계로 구분을 좀 해놨고, 그러니까 얘가 원래는 이제 그 3학년 1학기 과정에 들어 있었다가 뭐 빠졌어. 빠지면서 우리가 이제 고등 과정에서만 다루면서 좀 벽이 좀 생기긴 했는데, 이제 이게 중등 과정 있을 때 워낙 근각에서 문제를 중등에서 많이 냈어. 그래서 약간 본질이 좀 흐려진다 이래서 좀 중등 과정에서 뺀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우리가 복소수를 배우기 전에는 2차 방정식을 우리가 정리를 먼저 하면은 ax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 얘는 그냥 한쪽으로 정리가 돼요. 첫 번째는 우리가 정의부터 하는데, 방정식의 정의가 나름이 기억납니까? 방정식 뭡니까? 방정식 이러면 그럼 이제 영주한테 보자. 항등식은 뭐냐? 그치,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식에서 항상 참여되는 등식. 그럼 다시 나리면 방정식은 뭐냐? 우리가 등식이 뭐 구분을 굳이 짓자면은 방금 얘기한 첫 번째 참이 되는 등식, 참 항등식, 그죠? 항등식.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항상 거짓이 되는 등식, 거짓이 되는 등식. 이렇게 있고요. 등식을 말했을 때. 그리고 중간에 껴있는 이 두 번째 게 얘가 뭐가 되냐면 방정식인데, 얘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 등식. 그래서 얘는 참 뭐가 있냐면 미지수에 따라 얘가 참 또는 거짓이 되는 등식이다. 그게 방정식.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x에다 1, x 빼기 1이 0이면 x에다 1 넣으면 0 되니까 참, x에 1 넣으면 1이 0은 아니니까 거짓. 그렇죠? 그게 방정식이었고, 방정식이 뭐 그렇고요. 방정식 중에서 어떤 방정식이냐면은 식을 정리했을 때 2차 식이꼴 0으로 정리되는 방정식, 그래서 2차 방정식. 뜻은 이래요. 여기서 이제 뭐만 0이 아니면 되냐? a만 0이 아니면 된다. 얘는 정의 그냥 정의고, 두 번째로 우리가 정리하는 거는 이제 해의 성질. 사실 또는 2차 방정식부터 근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제 해의 성질인 건데, 그냥 말 그대로 이 방정식의 근이 알파하고 베타면은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a 알파 제곱 더하기 b 알파 더하기 c 이꼴 0이 성립을 한다고, 마찬가지 a 베타 제곱 더하기 b 베타 더하기 c가 0이 됨이 성립을 합니다. 그렇죠? 그냥 그 얘기야. 그 얘기인데, 이제 이게 은근히 또 우리가 문제 불쑥 튀어나왔을 때 많이 어려워요. 식의 값 자체를 쓰는 건데, 얘는 그냥 수입니다. 얘는 식이고, x에 대한 식이고, 얘는 어떤 수를 대입한 거니까 그냥 수의 값인데, 그 식의 값을 이용하는 문제에서 우리가 좀 헤매. 그래서 그냥 요렇다 정도 기억을 일단 해놓으면 되고, 여기서 뜻과 정의에서 정의와 해의 성질을 했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정리하는 게 이제 풀이법.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풀이법인데 2차 방정식을 푼다라고 했을 때, 중등에서 우리가 얘를 어떻게 하면, 첫 번째는 어떻게 풀었냐면은 인수분해로 풀었어. 인수분해에서 풀었고, 그래서 얘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a에다가 주어진 식이 x 빼기 알파랑 x 빼기 베타꼴로 인수분해가 되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어야 0이 될 거니까 x 이꼴 알파이거나 또는 x 이꼴 베타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풀었던 게 인수분해에서 풀었던 거. 제일 많이 쓰는 게 인수분해에서 풀었던 것들이야. 그러니까 좀 편한 걸 하나 쓰면 x제곱 빼기 3x 더하기 2 이꼴 0이 있으면 얘를 x 빼기 1이랑 x 빼기 2로 인수분해를 하고, 따라서 x 이꼴 1이거나 또는 x 이꼴 2입니다로 풀었죠.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풀었던 거. 맞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세 번째로 풀었던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사실 이제 그 제곱근을 이용한 거. 제곱근을 이용해서 뭐 어떤 x의 제곱이 1이다 이러면 x 값은 제곱해서 1이 되는 수풀마이, x 제곱이 만약 2다 이러면은 x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다. 뭐 이런 식으로 풀었죠. 마찬가지로 또 이제 얘가 또 어떤 형태냐면 x 빼기 1의 제곱이 이면은 x 빼기 1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고, x가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풀었죠.
완전 제곱식 만들고 제곱근 이용해서 풀고 그거를 중등 과정에서는 좀 열심히 했어. 왜 열심히 했냐면은 2차 함수 때 뭐 완전 제곱식 써서 표준형으로 정리하는 과정도 우리가 필요했고 그리고 또 이제 얘를 통해서 근해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도 필요했고 근데 이제 고등 과정에서는 얘를 충분히 우리가 연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두 개 과정에 대해서는 잘 안 해요. 이 두 개 과정에서 잘 안 하고 이제 두 번째로 프리법의 두 번째로 넘어가서 문제를 풀 때 인수분해가 안 돼? 인수분해가 안 되면 바로 그냥 근해 공식을 쓰자. 이렇게 풀자고 넘어가. 됐죠? 근해 공식을 정리하면 이 식에서 일반적인 근해 공식은 x 이퀄 2a분의 마이너스 b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b제곱 마이너스 4a c다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지금 이게 불편하진 않지? 얘를 쓰는 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얘가 2차 방정식에서 ax 제곱에다가 플러스 b가 짝수야. 2b-x 플러스 c 이퀄 0일 때 여기서 나오는 근해 공식이 짝수 공식이 돼서 a의 마이너스 b-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 c다로 해서 짝수 공식까지 우리가 연습을 좀 해놓으면 좋겠다. 얘를 연습을 좀 해놓으면 장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실제로 한번 풀어봅시다. 얘는 어떤 식이냐면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뭐 1 이퀄 0이 있어. 그냥 근해 공식을 그냥 쓰면 2a분의니까 2분의 마이너스 b니까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플러스 4꼴 해서 얘가 2분의 2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이고 얘를 또 2분의 2의 루트 8이 2 루트 2고 얘는 약분하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입니다. 그래서 풀면 되죠. 그렇죠? 물론 이제 스르르 풀긴 했지만은 벌써 등식을 몇 개 썼냐면은 등호를 하나, 둘, 셋, 네 개를 썼지. 맞아? 물론 뭐 사람 따라 여기서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도 있어. 그지? 뭐 스킵을 하면 되니까. 어쨌든 이 스킵하는 과정을 우리가 뭘 통해서 또 쓸 수 있냐면은 근해 공식의 짝수 공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짝수 공식을 통해서 풀면 x 이퀄 얘가 a분의니까 1이니까 분모가 1인 거고 마이너스 b-니까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플러스 1로 여기서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로 바로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시계기를 비교하면 얘가 훨씬 짧고 편해요. 그래서 좀 짝수 공식을 좀 연습을 좀 해두는 게 좀 필요하고 고등 과정에서 일부러 얘를 짝수로 주는 경우의 문제들이 은근히 많아. 왜냐면 가운데를 짝수를 줘야 완전 제곱식 만들기도 편하고 그리고 근해 공식 써서 풀 때도 숫자가 좀 간결하고 왜냐면 이제 분모의 숫자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로 갈수록 이 과정에서 에너지 쓸 거를 줄여줘. 그러니까 짝수 공식이 좀 익숙해져야 조금 심한 문제 풀 때 좀 편하긴 한 건 좀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에너지 쓰고 지쳐서 뒤 거를 생각을 못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후루룩 하고 뒤에서 에너지를 쓰고 약간 그런 느낌인데 주의할 거는 짝수식 쓰면서 보통 이제 원래 근해 공식을 두는 사람이 섞었어요. 쌤도 가끔 그래요. 얘를 써야 되는데 여기다 이제 4를 곱해버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헷갈릴 수는 있는데 원래 있던 근해 공식부터 잘 익히고 그다음에 짝수식도 의도적으로 좀 자꾸 써보려고 하고 쓰다 보면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수학이 새로 배우는 것들이 좀 새로 배울 때는 귀찮고 불편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수학에서 배우는 것들은 대부분이 다 뭐냐면은 편하려고 배우는 거야. 좀 편하려고 배우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겠다. 이게 틀었더니 왜 찬바람이 나오냐? 그치? 올리면 또 수비를 해달라는데 수비를 안 해주고. 그렇죠? 뭐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했어. 여기까지가 이제 프리팝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 거고요. 그렇죠? 정리를 한 거고 그럼 본격적으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가 첫 번째는 우리가 판별식이죠. 지금 판별식부터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판별식이라는 걸 쓸 건데 우리가 이제 근해 공식을 통해서 얘를 풀었을 때 원래 공식을 볼게요. 원래 공식 썼을 때 x라는 근이 2a분의 마이너스 b에다가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하나의 근이 나올 거고 그렇죠? ac라는 근이 나올 거고 그리고 2a분의 마이너스 b에다가 마이너스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두 근이 나오겠죠. 얘가 근이 어디서 갈렸냐면은 2a분의 마이너스 b까지 똑같고 이 부분에서 근을 두 개 갖는 걸로 갈렸죠. 맞죠? 그래서 이 근호 안에 있는 숫자, 이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 판별식 D라고 부르기로 했고 알파벳이 뭔지는 나왔네. 디스크리미네이넌트 뭐 이렇게 써놨는데 어쨌든 구별하다 뭐 구분하다 뭐 이런 걸 거야. 그렇죠? 그래서 약자는 뭐 거기서 나왔죠. 어쨌든 판별식 D라고 부르기로 했다고요. 그리고 여기서 얘가 0보다 크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면 얘가 플러스 값 하나 마이너스 값 하나 값을 갖죠. 그리고 다 실수지.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거다라고 우리가 정리부터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판별식 D가 0일 때 0이 되면 얘가 갈려야 되는데 안 갈라지지. 그냥 2a분의 마이너스 b라는 근을 하나씩 갖죠. 맞아? 그래서 얘는 실근 한 개를 갖고요. 실근 한 개를 갖는 거고 이때 얘가 뭐냐면 얘랑 얘가 중복된다. 그래서 중복돼서 얘가 중근이다. 이런 표현을 쓴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같이 기억하면 좋은 게 판별식 D가 0이다.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그리고 완전 제곱식이다. 이 세 개를 우리가 같이 묶어서 생각하면 돼. 완전 제곱식일 때 구하시오 판별식 D 이퀄 0이다. 중근일 때 구하시오 판별식 D 이퀄 0이다. 판별식이 0이면 중근이거나 완전 제곱식이다. 그렇죠? 이 세 개를 같이 세트로 묶어서 기억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얘는 자주 쓰일 거니까 판별식 D 이퀄 0은 기억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의 특징이 또 뭐냐면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 이번에는 0보다 작을 때 우리가 중등에서는 얘가 실수가 아니지. 근호한 용수가 되면 그래서 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고등과정 넘어와서는 판별식 D가 0이 작을 때 서로 다른 우리가 복소수를 배운 입장이니까 두 허근을 갖는다라고 우리가 하자고 또 하나가 또 불편해진 거는 허근을 갖는 경우에 또 그 허근을 방정식을 풀어라 그러면은 실근도 구하고 중근도 구해보고 허근도 우리가 구해봐야 된다. 그렇죠? 원래는 이제 판별식 D 이퀄 0보다 작으니까 근이 없어. 끝이야. 근데 고등과정 와서는 복소수를 배웠으니까 그냥 허근까지 방정식을 풀고 구하는 게 문제가 돼요. 이해됐죠? 우리가 조금 한 걸음 더 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거 외에는 새로운 내용은 없어요. 어쨌든 판별식을 써서 문제를 쭉 풀 건데 우리 106쪽부터 방금 설명했던 내용들 가지고 아니 하나만 더 설명할게요. 여기도 판별식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뭘 쓸 거냐면은 얘는 D야. 근데 얘를 또 우리가 갖다 쓸 수 있지. 얘를 우리가 뭐라고 보통 표현하면 4분의 D란 말을 쓰고요. B에다가 2B' 넣으면 2B'의 제곱 마이너스 4AC고 판별식 D를 그냥 쓰면 얘는 4B'의 제곱 마이너스 4AC고 얘를 4로 나눠주게 되면 어떤 모양이 될 거냐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 꼴로 나오죠. 그렇죠? 판별식에서 4분의 D 뭐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얘도 우리가 자주 쓸 거니까 얘도 자주 쓸 거니까 그리고 얘가 워낙에 숫자가 확 작아지니까 편해. 그래서 얘도 같이 사용을 하자. 해서 그거까지 사용해보는 연습까지 해서 일단 109쪽까지 쭉 풀어봅시다. 그래서 개념 확인 문제 1번, 108쪽에 또 1번, 그리고 109쪽에 1, 2, 3, 4번. 됐죠? 그 문제 쭉 풀고 벡터 문제 갈게요. 아마 괜찮을 거야. 여기는 오히려 앞에보다 편할 겁니다.
됐습니까? 자, 대표 문제 봅시다. 영수 다 했어? 조금만 더 합시다. 그 10번부터 봅시다. 얘는 한 별씩에서 그냥 온 거죠. b제곱 빼기 4, 얘가 2항에서 넘어가면 그냥 b제곱 빼기 4에 쓰고, 얘가 우리가 아까 정리했던 판별식이고 얘가 0보다 크면 얘는 두 실근을 갖는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가 될 거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얘기했고, 여기는 옳은 거, 그죠? 0이 아니라 여기가 0이 아니다라는 것도 있고, 여기서는 이제 AC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얘가 이제 b제곱 아까 정리했듯이 b제곱 빼기 4AC가 판별식인데 얘는 어차피 0보다 크거나 같죠. AC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도 얘가 0 아니면은 음수니까 4AC는 0보다 작거나 같고, 근데 이제 마이너스 4AC 입장에서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얘를 좀 꼴보기 쉽으니까 좀 가로를 써서 좀 정리를 하면 b제곱에 플러스 마이너스 4AC인 거지. 그렇죠? 얘도 0 아니면 양수, 얘도 0 아니면 양수. 그럼 당연히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그러니까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해서 맞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이란 말을 뺐어요. 그지? 서로 다른 말을 빼서 0,0이 되는 경우까지 생각해서 중근까지 포함해서 실근을 갖는다. 그래서 니은도 맞는 거 확인. 디귿은 C가 B보다 커. 그러니까 B제곱 빼기 4AC인 건데 얘가 0보다 큰지 작은지. 그러니까 C가 B보다 크다 그래서 얘가 0보다 작은 거는 아니죠. 이렇게 될 거니까 얘는 발레를 좀 들어봅시다. 발레를 들어보는데 그냥 X제곱에다가 C가 B보다 커야 되니까 C에다가 마이너스 1 넣고 B에다가 그냥 마이너스 2 넣어버리면 얘가 0이라고 치면 판별식 썼을 때 4 플러스 4꼴 돼서 얘가 0보다 커요. 그래서 판별식 뒤로 쓰면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래서 얘는 이제 실근을 갖고 저 경우에서 아닌 경우가 있으니까 얘는 틀렸죠. 허건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얘는 아닌 경우가 있다. 그래서 기억 니은이 답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디귿이 우리를 조금 얘가 간질간질 좀 헷갈리게 할 건데 안 속으면 돼. 그래도 좀 착한 형태 대표 문제였고, 가로 밑에 유제 1-1 한번 고민 한번 해봅시다. 고민하고 또 정리할게. 오케이. 추워지면 얘기하십시오. 이게 온도 애매하면은 바로 밑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온도가 애매하면 찬바람이 나오고, 그래서 일부러 좀 확 올렸어. 확 올린 다음에 문을 닫게. 혹시 이따 추워지면 말씀하십시오.
쉽니다. 학원 뭐 다음 주 화요일 별로 기뻐하지 않는구나. 빨간 날이잖아요. 아니야 무슨 1월 2일이 무슨 빨간 날이야. 그래요? 1월 1일이 빨간 날이지. 1월 2일은 원래 빨간 날이 아닌데 학원이 쉽니다. 1월 1일이 몇 월이에요? 우리 1월 2일이 화요일. 그날 하고 쉽니다. 아, 쌤 저거 뭐지? 파자마? 내 파자마 못 잡았다는데 지금 신청됐어요? 네네. 아 이거 물어보니까 담임쌤한테 신청하면 원래 담임쌤이 이렇게 신청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일단 일괄적으로 선착순으로 봤는데 아, 할게요. 2시에 그냥 해. 오늘 며칠이지? 내일이야 내일. 그냥 내일 2시에 유아를 날라가니까 이미 날라왔던데요? 그건 이제 예고. 아, 내일 신청하세요라고 날라온 거고 내일 날라오면 바로 신청하십시오. 네. 아, 저거 저기서 해요? 저기 열람실 아, 에서 해도 되고 여기 비어있고 쌤이 여기 와 있으면 열로 넘어가도 되고. 아, 알지? 화목은 그 쌤 특강이 없어서 어지간하면 여기 있을 거고 있을 거고 화목은 그러니까 월수금은 1시부터 4시 특강이라서 그 시간만 좀 여기서 수업을 할 거고 그렇죠? 조절하십시오. 대학생 알바쌤이 질문 받아주고 할 거라고 보긴 하더라고. 불편할 수 있으니까 쌤이 자주 갈게 하면. 네. 티그스 모르겠는데 이제 1-2 티그스 모르겠다. 일단 가보자. 기억 맞습니까? 정리하면은 4분의 b제곱이 a씨고 b제곱이 4ac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여기다 이거 판별식 0이니까 중근 맞죠 얘는? 중근이 맞고 a가 0이 아니라는 말도 있냐? a가 0이 아니라는 말도 있어. 됐지. a가 0이 아니라는 말은 2차 방정식이다. 이거 판별식을 써라. 이렇게 했죠. 디귿도 같이 여기서 쓰면은 b가 0이 아니니까 얘는 양수. 얘가 음수 0보다 작거나 같다.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죠.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다가 플러스를 더했으니까 얘는 당연히 0보다 크겠죠. 그러니까 앞에 거랑 차이는 뭐냐면 얘가 없으니까 그냥 실근인 거고 얘는 b가 0이 아니라는 말이 있으면서 0보다 어쨌든 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인 거고 어쨌든 니은도 맞습니다. 그렇죠? 약간 좀 앞에 있는 보기 니은하고 뒤에 있는 보기 니은이 약간 해석이 차이가 디테일하게 살짝 있는 거 그렇게 좀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디귿은 모르겠는데 얘는 뭐냐 이거. 얘는 좀 구분을 좀 줘볼까?
B, C가 있을 때 얘는 좀 생각을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다른 풀일 수 있는데 부호를 생각해 봅시다. 0보다 커요. 0보다 크면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죠. 다 0보다 크니까. 그렇죠? 다 0보다 크면 B제곱이 어쨌든 AC보다 작죠. 그러니까 A분의 B와 이 경우에서 AB분의 B와 B분의 C 했을 때 이렇게 될 거고 양변에 AB 곱해도 어차피 양수니까 그렇죠? AB 곱하기 AB 곱하기 AB면 그렇죠? 여기는 B제곱 여기는 AC 그렇죠? 곱하기 AB 그러네. 어차피 얘는 상관없겠다.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죠? 그럼 B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아요. 그죠? 근데 얘가 또 뭐보다 작냐면은 그러니까 0보다 작아요. 그치? 근데 B제곱 마이너스 4AC도 어떻게 돼? 4AC도? 얘도 0보다 작죠. AC가 일단 0보다 크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B제곱 마이너스 AC에서 또 3AC를 뺀 형태니까 얘가 또 음수니까 음수에서 음수 뺐으니까 얘도 0보다 작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두 허가 맞네. 그죠? 근데 얘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일 때도 마찬가지로 AB는 0보다 커요. 그지? A 곱하기 B가. 그러니까 그냥 똑같은 과정을 똑같이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겠다. 내가 좀 너무 어렵게 한 것 같아. 구분할 필요 없이 저렇게 되면 A 곱하기 B도 0보다 크고요. 그리고 B 곱하기 C도 0보다 크고요. 분수가 0보다 크다는 건 두 개의 부호가 서로 같다. 그러면 A, B, C가 다 부호 같으니까 A, C도 0보다 크죠. 그러면 우리가 A분의 B, B분의 C에서 출발하면 양쪽에 A, B 0보다 큰 걸 곱하면은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뀝니다. 곱하기 AB를 해서 내려온 거. 그렇죠? 그럼 얘가 그대로 올 거고 그럼 B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을 거고 AC가 0보다 크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도 얘도 0보다 작을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어근도 맞네요. 디귿도 맞는 게 확인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약간 이제 논리인데 논리를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 이렇게 해서 가주면 되겠죠? 아까 그 방법도 괜찮아. 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의 경우에서 생각해보고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의 경우도 생각해보는데 굳이 이럴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푼 거야. 얘는 이제 이 부호만 가지고 판별식 부호를 판단하면 되니까 좀 설명이 어려웠을 수 있어. 정리해봤습니다. 대표 문제 2 가볼게. 대표 문제 1 같은 문제가 이게 이제 그 기니리 문제 뭐 이러는데 보통 디귿에서 좀 까다롭게 보기를 많이 줘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심화 문제 풀 때 좀 더 이제 경험적으로 좀 수학적인 경험이 좀 쌓여야 편할 거야. 110번 같은 경우는. 자, 일단은 대표 문제 2번 이런 게 더 편할 수 있어 우리는. 이번에는 x 제곱에 마이너스에 2k 더하기 1의 x 플러스 k 제곱 플러스 5 이꼴 0이라는 게 있고 그니 다음과 같을 때 k 값 또는 k 값의 범위 1번은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다른 2번은 중근 그쵸? 그리고 3번은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렇게 준 거죠. 얘는 이제 마찬가지로 판별식 문제인데 뭐부터 세우냐? 판별식부터 세웁시다. 그럼 2k 플러스 1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 곱하기 k 제곱 플러스 5를 빼고 얘를 정리를 마저 하면은 4k 제곱에 플러스 4k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4k 제곱에 마이너스 20이죠. 마저 정리를 하면은 4k에서 마이너스 19를 뺀 게 판별식이죠.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의 합계에서는 얘가 0보다 크다니까 k 값이 4분의 19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하나가 나올 거고요. 그렇죠?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중근을 받는 경우는 얘가 0일 거니까 그 k 값이 4분의 19라는 값으로 나올 거고 두 허근이면 판별식이 0보다 작으니까 k 값이 4분의 19보다 작다고 해서 나오겠죠. 그냥 이 값 하나를 찾으면 부등호 방향만 결정을 해주면 되니까 약간 조금 주의할 거는 부등호 방향만 주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리할 때 이거 마이너스 나왔을 때 좀 많이 헷갈려하니까 이 개수가 이제 플러스냐 마이너스에 따라서 부등호 방향 바뀌는 것도 좀 중요하고 1차 부등식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그 학습 순서가 2차 방정식 풀면서 2차 방정식 판별식 하고 나서 2차 부등식을 배워요.
2차 부등식을 아직 안 배웠으니까 판별식 범위가 1차 부등식 범위에서 문제가 나온 거고 2차 부등식까지 배우고 나면은 거기서 판별식이 또 2차 부등식 형태로 문제가 나오겠지. 그거까지 우리가 고민을 좀 해두십시오. 해두면 되겠습니다. 유제 2-1 한번 또 해볼게요. 다시 한번 풀어보고 다음 문제 갑시다. 얘도 판별식부터 세우면 되는데 얘도 아까 얘기했던 4분의 D를 그냥 판별식 D를 쓰면 얘를 제곱하니까 4에다가 1-k의 제곱 빼기 4에다가 k제곱 빼기 k-1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미리 4로 나눈 C를 쓰면은 B'의 제곱돼서 1-k의 제곱 마이너스 H 돼서 k제곱 빼기 k-1 꼴로 우리가 바로 쓸 수 있죠. 얘를 거쳐도 괜찮고 얘는 4분의 D로 바로 써도 괜찮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정리만 좀 해봅시다. 판별식을 k제곱 마이너스 2k 더하기 1이고 마이너스 k제곱에 플러스 k에 플러스 1이고 얘도 마저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k 더하기 2꼴이고 저희가 두 실근을 갖는 게 0보다 크다?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그럼 k는 2보다 작다까지 좀 천천히 정리 그렇죠? 여기서 이제 부등호 방향 주의 그렇죠? 음수 마이너스니까 방향이 바뀌었다 얘를 구하고 나면 중근을 가질 때는 그냥 얘가 0이니까 2가 되면 되고 허근을 가질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될 거니까 이렇게 될 거다 1번 다, 2번 다, 3번 다 판별식 문제는 새끼 문제지만 하나만 풀면 그냥 쭈르륵 나오니까 얘는 이제 중등에서 했던 거랑 별반 다르지 않지 표현만 이제 그 근이 없을 경우가 아니라 두 허근으로 바뀐 거 그렇죠? 그래가지고 대표 문제 3번 봅시다 3번이 약간 좀 문제를 살짝 비튼 건데 얘는 경우의 수를 좀 섞었어 그래서 컸고 자 3번 또 봅시다 자 C제곱에 그러니까 중근을 가질 때 자연수 A, B의 순서상의 개수 그러니까 중근을 갖는다니까 판별식 D가 0인 거죠 판별식 D를 쓰면 30물개 제곱에 마이너스 4
4ac고 얘가 0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이제 4로 나눠도 괜찮고 그냥 얘를 36이 4 곱하기 9 곱하기 4 곱하기 9죠. 그러니까 빼기 4ac가 0보다 작으니까 4를 날려주면은 4 곱하기 9 곱하기 9가 9보다 ac가 크다. 잠깐만 실근 아니냐 근데? 중분이잖아 0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ac다. 갑자기 그런 식으로 써봤어. 이렇게 나오겠죠. 얘를 마저 쪼개면 ac가 2의 제곱 곱하기 3의 4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요. 여기서 이제 얘가 자연수가 될 수 있는 순서 사이니까 얘를 쪼개서 가는 거죠. 얘를 이제 a 곱하기 c로 쪼개는 건데 결국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은 뭐냐면은 요놈의 어떤 관계는 약수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얘가 결정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c가 결정이 될 거고. 그럼 개수를 구하랬으니까 요 a, c의 개수는 뭐의 개수냐면 요놈의 약수의 개수가 되겠죠. 그렇죠? 2의 제곱 곱하기 3의 4제곱 약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이 여기다 1 더하고 여기다 1 더해서 곱해서 15개가 될 겁니다. 그렇죠? 이건 이제 그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이고 얘가 이제 기억이 안 나면은 어떤 식 접근하냐면 2의 거듭제곱이니까 2의 0제곱 또는 2의 1제곱 또는 2의 제곱까지가 얘가 결정할 수 있는 개수. 3의 4제곱에서 3의 0제곱 또는 3의 1제곱 또는 3의 제곱 또는 3의 세제곱 또는 3의 4제곱까지니까 여기서 결정할 수 있는 경우가 5가지. 얘랑 얘를 조합을 이뤄갈 거니까 3가지 곱하기 5가지가 돼서 모두 15개가 약수의 개수고 그게 A, C의 개수가 될 겁니다. 같이. 그렇죠? 그래서 경우의 수가 살짝 섞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밑에 유제 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풀고 한텀 쉬어갑시다. 이게 뭐 느끼겠지만은 앞에보다 훨씬 쉬운데 뭐가 문제냐면은 얘가 이제 그 기본하고 심화랑 요 갭이 되게 커요. 왜냐면 판별식 문제, 뭐 2차 방식 풀어라 문제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다 어쨌든 판별식도 어쨌든 등식이고 얘를 또 항등식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얘를 통해 나머지 정리 문제면 항등식 문제면 뭐 많이 나올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서 나온 복소수 문제도 섞여서 나오고 그러면은 이게 심화 문제 갭이 좀 큽니다.
중근을 갖는 조건. 그러니까 얘는 이제 4분의 1을 한번 써보자. 바로 4분의 1을 바로 쓰면 얘를 2로 나눈 거예요. 제곱 6루트 3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붙은 거긴 한데 뭐 스킵할 수 있어. 빼기 A씨니까 마이너스 AB고 얘가 0이고 그러니까 A 곱하기 B가 6루트 3 제곱하면은 36 곱하기 3이죠. 얘도 좀 쪼개면은 6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에 곱하기 3까지 얘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까지 그렇죠? 여기까지 정리하고 나면 여기서 순서 쌓이 개수는 요거는 약수의 개수가 돼서 1 더하고 1 더해서 12개가 될 겁니다. 뭐 얘는 간단하죠. 그렇죠? 위에 거랑 문제 똑같은 형태 문제. 그러니까 여기를 정리하는 것까지는 뭐 좀 더뎌도 괜찮아.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 중근이니까 얘도 4분의 1을 좀 쓰면 144면은 얘는 72의 제곱이죠. 72의 제곱 빼기 AC니까 마이너스 A제곱 B고 얘가 또 0이다. 그렇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A제곱 B가 72 하면은 8의 72, 8, 9, 72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에 또 제곱이 붙은 거니까 얘는 2의 6제곱 곱하기 3의 4제곱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죠? 얘가 생각해볼게요. A제곱이 어떻게 결정이 될 거냐면 제곱 수들로 결정이 될 거야. 그죠? 얘는 어쨌든 제곱 수로 들어가니까 제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 개수도. 결국 얘를 묶어주면은 2의 세제곱이 아까 걸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치? 제곱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제곱이 되는 거니까 얘의 약수들이 돼야 되겠죠. 얘의 약수들을 고르고 거기에 제곱을 붙이면 되니까. 아닌가? 이렇게 하면 또 헷갈린다. 그지? 얘의 약수들 하면은 몇 개 나오냐? 그냥 4 곱하기 3인데. 그지? 여기에 약수에 2도 있고, 4도 있고, 8도 있고, 3도 있고, 3의 제곱도 있고, 9도 있고. 그지? 근데 얘를 제곱하면 어차피 또 4잖아. 그지? 2 제곱하면 16이야. 중복되는 게 없나? 이거 약수의 개수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좀 갑자기 또 확신이 안 되네? 그럴 때 한번 해보자. 4 곱하기 3이 돼서 12개가 된다. 그게 답인가? 맞습니다. 답 한번 확인해볼래? 뒤쪽 역시 답지 있는 사람들. 이게 또 갑자기 헷갈리네. 이렇게 풀어도 되는지.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놈의 속에 있는 놈의 약수의 개수로 곱한 거. 얘는 좀 살짝 고민이 됐는데 어쨌든 이렇게 풀리는 것 같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이게 이제 방금 대표 문제 3번이 약간 그런 예시인데 그 약간 대표 문제 2번까지 해서 기본 개념은 끝났어. 그 기본 개념대로 해서 문제 낼 수 있는 것도 끝난 거고 그 대표 3번 같은 경우가 여기다 경우의 수를 섞어서 문제를 좀 까다롭게 된 거야. 근데 실제로 우리가 실전에서 풀어야 될 문제들이 이런 종류의 문제들. 그러니까 2차 방정식 문제가 나오고 거기에다 이제 다른 걸 좀 갖다 껴넣어서 좀 어렵게 뽑을 거야. 이거는 이제 어쨌든 우리가 심화 학습하면서 이제 좀 약간 별도로 다른 학습을 좀 해야 돼. 2차 방정식 파트가. 복수수랑도 연결해서 좀 어렵게 나올 거고. 오늘 테스트 보면 좀 느끼긴 할 겁니다. 그렇죠? 일단 우리 15분까지 쉬었다가 마저 분각에서 관계까지 좀 진도 좀 나갈게요. 열심히 달려봅시다. 오늘은 좀 진도 빼고 그 목요일 날은 좀 센으로 좀 정리하면서 클리닉을 좀 합시다. 네. 이렇게 해서 문제 풀 시간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일단 진도 나가고